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반복적인 설계 업무로부터 해방시켜줄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9월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 발표자 송재복입니다. 저희 발표 주제는 변환, 인쇄 등의 반복 업무를 줄이는 방법과 파일명 변경 및 첨조 관계 유지 등의 작업, 그리고 속성 관리에 대한 업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발표 순서를 이제 약간 파일명 변경부터 진행하는 걸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에 앞서서 저희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배포되고 있던 작업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작업 매니저의 추가적인 기능으로 태스크라는 프로그램과 파일명 변경, 그리고 속성 편집기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된 상태고요. 한번 어떤 기능들이 실제 웍스와 구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파일명 변경 및 참조관계 유지로 일단 설명드릴 건데요. 잠깐 앞에 저희 웍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셈블리를 하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뭐 참조 파일 찾기를 통해서 이제 이 하위에 있는 부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탐색기에서 잠깐 보면은 탐색기 안에서도 이렇게 어셈블리와 각 부품들이 좀 혼재돼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웍스에서는 이런 부품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클릭하게 나오면은 솔리드 웍스라는 이제 명령어가 보이고요. 여기서 뭐 팩앤고나 이름 바꾸기 여러 가지 기능 중 이름 바꾸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제품이 현재 어떤 문서와 참조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서 확인을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참조 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들은 단타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뭐 한 1000개 아니면 뭐 4000개 이상의 부품들을 일괄적으로 파일명 변경할 때 많은 시간적 로스가 발생되곤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폼을 하나 만들어서 파일명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했고요. 지금 이 웍스 창에 S-Addin이라는 이제 탭이 있고요. 저희가 파트명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본 경로와 원본 데이터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선에는 이제 어셈블리 레벨 구조가 나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레벨 구조가 있고 파일명이 있는지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번에 1번 어셈블리의 파트들만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서 폴더 위치 자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샘플이라는 폴더 밑에 모듈 A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이 모듈 A로 이 데이터가 이전되고 전체적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름 바꾸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시리즈라는 항목에 가서 제가 뭐 웹스라는 접두사를 넣고 전미사로 한 3개의 시리얼로, 전미사는 리비전을 이제 뭐 입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리비전 표시로 땡땡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뭐 시작이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 파일명 변경이라는 명령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이 표상에서는 이제 이 어셈블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폴더가 새로 바뀌고 이제 파일명도 변경되게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깐 탐색기 영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어셈블리 안에는 지금 모듈 A라는 폴더가 방금 만들어졌고요.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는 여러 가지 도면이랑 파트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한번 작업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걸게 되면은 실제 웍스에서 구동이 되면서 이 어셈블리랑 파트 그리고 도면들을 순차적으로 열면서 이름을 자동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라는 기능과 약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기능과 좀 다른 점은 도면도 같이 변경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약간의 전제 조건은 필요합니다. 도면이랑 파트, 어셈블리가 이제 같은 뭐 폴더 내에 있어야지 그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변경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돌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는 다른 업무를 봐도 되고요. 현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컴포넌트 쪽에는 뭔가 데이터들이 좀 많이 빠져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작업이 완료됐을 때 종료하겠냐는 메시지와 함께 확인을 누르면은 모든 내용이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웹스 001이라는 어셈블리 밑에 관련되어 있는 파트들이 이제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참조 파일 찾기를 통해 보셔도 이제 모듈 A라는 폴더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면은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이 어셈블리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저장이 됨으로써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어서 막 작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체번을 한다던가 이제 데이터 정리를 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원본 파일 남기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그냥 변경만 되는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남기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도 남겨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명은 이제 두 번 클릭을 하거나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접두사랑 일련 번호 자릿수, 전미사, 그리고 시작 번호를 해서 한 번에 설계 데이터에 파일명을 좀 입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환이나 인쇄 등의 업무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쓰고 계신 기능이에요. 솔리드웍스 이제 작업 스케줄러라는 기능이고요. 위치로 보여드리면은 웍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솔리드웍스 도구 2018에 가보시면은 이제 솔리드웍스 작업 스케줄러라고 보통 있으실 거예요. 만약 지금 봤는데 없다고 하시면은 이제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이나 프리미엄이 아닌 스탠다드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확률이 높고요. 이 작업 스케줄러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 변환이라던가 업그레이드, 그리고 인쇄, 파일 불러오기 내보내기, 그리고 사용자 정의 속성 업데이트 등 이제 폴더나 파일을 추가해가지고 특정 확장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배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가끔씩 에러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일괄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작업 스케줄러에 없어가지고 이제 좀 요청해 주신 사례가 너무 많은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태스크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솔리드웍스는 2018 버전이 최신 버전인데 이제 2019 베타 버전과 2018, 2017, 2016까지 총 4개 버전이 사용 가능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냥 탐색기에서 끌어와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 유형으로 보시면은 가장 설계자분들이 많이 쓰이는 인쇄, 그리고 DWG나 PDF를 변환하는 변환 기능, 그리고 웍스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스케줄러에는 없는 시트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사용자 정의 속성을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필요시 속성을 제거하는 기능까지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웍스가 실행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열려 있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 SO 에드인은 이 도구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태스크를 실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별도의 창이 뜨게 되는데 제가 탐색기에서 모듈 A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트랑 어셈블리 도면이 추가가 되고요. 제가 파트랑 어셈블리는 빼고 도면에 대해서만 작업을 이제 걸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필터를 도면만 온 상태로 바꾸시고요. 인쇄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프린터 선택하시고 용지 크기를 용지 설정이나 아니면은
용지 설정이란 거는 이제 시트에 있는 용지 설정이고요. A3로 일괄적으로 아니면 A4로 일괄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특정 폴더 경로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본 파일 경로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 A라는 데이터를 문서라는 폴더 안에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경로에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할 거고요. 이제 PDF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을 보시면은 뷰 배율이라는 항목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작업 스케줄러에서는 이제 도면을 DWG로 변환할 때 시트 형식의 배율에 맞춰서 저장이 되곤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도면에 있는 도면 뷰의 배율에 맞춰서도 DWG 변환이 됩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추가로 이제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이제 시트 변경이라는 기능은 저희가 뭐 표제란을 바꿔야 될 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변경할 시트를 선택해 놓고 요 안에서 데이터를 넣어 놓으면은 일괄적으로 도면 시트가 다 변경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3는 A3에 맞춰서, A4는 A4에 맞춰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만약 입력이 안 돼, 여기에 추가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변경이 안 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속성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정의 속성을 제거하는 체크박스가 있어서,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속성 정보가 전부 다 이제 클렌징 작업이라고 하죠. 다 제거가 돼서 좀 더 깔끔하게 다시 뭐 속성 정보를 입력하는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제 변환 작업에 대해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걸게 되면은 이제 웍스가 백그라운드로 돌아서 변환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API 솔루션 중에 어떤 프로덕트는 이제 이드루잉스 기반으로 도면을 일괄적으로 변환하다 보니까 선굵기가 안 맞다던가 여러 가지 좀 불편하다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실제로는 웍스에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PDF로 저장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작업이 완료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볼 수 있고요. 뭐 만약 실패가 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그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뭐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얘가 실패했을 때 어떤 실패로 이제 발생됐는지 내용도 보실 수가 있죠. 한번 문서 쪽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폴더에 이제 이런 식으로 PDF가 생성이 됐고요.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이 정상적으로 PDF로 변환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태스크 창 안에 파일이나 폴더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은 그 폴더에 있는 뭐 하위 폴더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지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 뭐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리셋을 한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나 어셈블리에 대한 도면 필터도 이제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 리스트에 있는 것만 작업이 되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작업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인쇄랑 변환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인쇄는 이제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가 자동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고, 이제 용지 크기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트 크기에 맞춰서 인쇄하고, 아니면 시트에 상관없이 이제 A3나 A4로 일괄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환 기능은 이제 원본 파일 경로를 찍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뭐 특정 업체에 외주를 맡겨야 돼요. 그럼 그 외주 업체 폴더를 따로 지정해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지정해서 그 폴더로 변환이 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환 형식은 이제 DWG, PDF, 스텝, 그리고 SMG 파일 4가지로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해놨고요. 일단 보시면은 솔리덕스 도면은 DWG랑 PDF로만 변환이 되고, 이제 파트랑 어셈블리는 스텝과 SMG 파일로만 변환이 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놨어요.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도 도면 파일만 인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트가 들어갔는데 인쇄를 걸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파트는 이제 인쇄가 실패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지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연으로는 DWG를 안 보여드렸는데 오토캐드에 대한 버전 선택도 가능하고요.
맵 파일을 지정해가지고 그 맵 파일에 맞춰서 레이어가 자동적으로 뭐 색상이나 굵기 같은 걸 조절해서 들어가는 기능도 넣어놨기 때문에 기존의 웍스에서 DWG 변환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랑 시트 변경인데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실행되어 있는 웍스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 뭐 2015나 2012, 뭐 2011 같은 예전 데이터들을 웍스에서 열게 되면은 한번 이제 새로운 버전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업데이트를 일괄적으로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변경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A3나 A4에 대한 시트를 미리 지정해 놓고 이제 그거에 대한 표제란이라던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기능이 일반적으로 변경이 바로 되는 거다 보니까 원본 파일에 백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외주 업체를 위해서 표제란을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능적으로 저희가 백업을 넣어놨기 때문에 특정 경로에 이 데이터를 백업하실 수 있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정의 속성 업데이트는 이제 특정 속성 정보를 모든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고요.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모든 속성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작은 이 하단에 있는 작업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실패나 성공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성공 실패했는지 좀 더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속성 관리나 엑셀 업무를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파트너 어셈블리의 속성 정보를 입력해서 사용하시는 업체가 있고 안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 뭐 기호에 따라 사용하실 수가 있긴 한데 저희는 일단 가이드로는 무조건 속성 정보를 입력해서 이 속성 정보를 뭐 도면 표제란에 연동시킨다던가 아니면 BOM을 추출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속성 정보를 일단 편하게 입력해야지 뭐 표제란이나 BOM을 좀 더 편하게 뽑으실 수가 있는데 기존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속성 탭이 있습니다. 이 이제 작업창에서 이 탭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입력된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 값에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작업했던 어셈블리를 열었는데요. 현재 이 어셈블리의 속성 정보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속성 정보가 좀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거에 잠깐 억제가 돼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 지정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원하는 이제 속성 값을 이제 모든 엔지니어나 이제 연구소 인원이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프로젝트 0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바로 재현을 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네요. 일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탭이 나와서 여기에 입력된 값이 여기에 적용되게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값을 하나하나 이제 파트에 들어가서 그 속성을 다, 여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든 이제 속성 편집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속성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어셈블리가 갖고 있는 하위 모든 파트 아니면 뭐 BOM을 제외했다던가 그런 항목들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솔리드웍스 BOM에 추출되는 모든 항목들이 나타나지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 값을 수정하고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한 값은 저희가 뭐 선택 적용이나 전체 적용이라는 이제 명령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실제 모델에도 이 값이 변경이 되게 되고요. 현재 저희가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서 잠깐 이제 줄여서 보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셈블리에 하이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듀얼 모니터로 보통 요즘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원활하게 뭐 어떤 부품이 지금 선택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업체에 맞춰서 이런 열 값을 바꿔야 된다, 속성 값을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은 여기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디스크립션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제가 뭐 프로젝트 명을 만약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명을 추가하고 저장을 누르시고 이제 리플래시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프로젝트 명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업체에서 들여쓰기 말고 파트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파트만 누르고 리플래시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도 이제 파트만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량이나 이런 것들도 파트 기점으로 할 건지 어셈블리를 기준으로 할 건지 이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항목을 BOM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 어셈블리에서 아니면 도면에서 이렇게 BOM을 출력하게 됩니다. 따로 이제 설정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이제 솔리드웍스의 기본 BOM을 출력하게 되실 텐데요. 아마 이제 기점이 여기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 BOM 리스트를 뭐 파트만 제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정보들이 나타나지게 되는데 요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클릭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템플릿 말고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엑셀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방금 작성했던 이제 BOM이 이렇게 엑셀로 뽑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뽑힌 거를 그대로 뭐 구매 부서에 옮긴다던가 ERP에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안 올리고 여기서 뭔가 항목을 열 같은 걸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이 값을 기반으로 다른 정보를 더 추가 입력을 해서 이제 타 부서와 이제 코웍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로스도 많고요. 그 다음으로 수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먼 에러가 발생할 확률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내보내기라는 옵션을 별도로 만들어 드려서 이 내보내기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엑셀 폼을 저희가 맞춰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품번이나 품명, 규격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관부서와 이제 코웍을 하실 수 있게 이런 걸 맞춰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맞춰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속성탭 빌더라던가 아니면 사용자 정의 속성에서 하나하나 이제 각 파트의 속성 정보를 바꾸지 않고 이제 API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모델을 뭐 열기라는 기능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모델을 연다던가 이제 이 테이블에 있는 값을 적용시킨다던가 아니면 옵션을 통해서 속성 값을 변경하고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엑셀 폼으로 내보낼 수 있게 기능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체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일반 틀에 맞춰서 쓰실 수 있게 제안을 해놨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ERP에 연동해가지고 뭐 ERP 품목 등록이나 BOM 등록 폼으로 내보내달라고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웍스 자체를 쓰시면서 바로 품목 등록이나 BOM 등록 같은 기능을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는 사례도 현재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솔리드웍스의 기본적인 기능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
저희가 별도로 개발한 API 솔루션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Q&A에 맞춰서 배포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설치 파일을 보내드리고 매뉴얼이랑 같이 보내드릴 건데, 만약에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뭐 분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 버전을 내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배포가 필요하실 경우 세미나 종료 후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작성해 주시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꼭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이것으로 웹스 시스템 코리아 9월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